지연아, 내가 날 밀었지?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왜요? 새벽 바다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고. 67세 윤정숙 할머니는 며느리의 손에 등을 밀려 차가운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구하려다 함께 물속으로. 숨 참아 제발. 물속에서 들린 남편의 마지막 속삭임. 하지만 정숙은 우연히 발견한 녹음기 속 며느리의 충격적인 통화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보험금 정리됐죠? 내일 새벽엔 다 끝날 거예요. 하지만 나만은 알고 있었다. 그들의 거짓 눈물, 내 생존이 얼마나 불편한 진실이 될지를. 이제 내가 숨을 들이켤 차례다. 살아남은 자의 복수는 시작됐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이었습니다. 과연 정숙은 남편의 원수를 갚고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 충격적인 반전 드라마,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눌러주셨다면 지금 한번 눌러주시면 큰 격려가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의 원동력입니다. 늦가을 바람이 강릉 앞바다를 스쳐 지나가는 오후였습니다. 윤정숙은 좁은 반찬가게 안에서 배추를 절이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다 냄새와 김치 냄새가 뒤섞인 공기 속에서 정숙은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67살의 손은 거칠었지만 여전히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김치 냄새 밴 손이 참 밉다던 사람이 이제 그 손이 그립겠지. 정숙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고무장갑을 벗었습니다. 가게 한쪽 벽에는 낡은 시계가 걸려 있었고 오후 4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문득 정숙은 30년 전 이 가게를 처음 열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남편 명호는 초등학교 교사였고 정숙은 생활비를 보태려고 작은 반찬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아들 진우가 중학생이던 때였습니다. 그때는 손님도 많았고 웃음소리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단골 손님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나거나 요양원으로 가면서 가게는 점점 한산해졌습니다. 정숙은 싱크대에 손을 씻으며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주름이 깊어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그리고 피로에 지친 눈빛. 정숙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어머니, 계세요? 문이 열리며 며느리 박지연이 들어왔습니다. 명품 코트를 걸친 지연의 모습은 이 작은 반찬 가게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까만 하이힐을 신은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지만 표정은 냉담했습니다. 정숙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왔니, 지연아. 추운데 뭐하러 여기까지. 시댁 어른 뵈러 오는 게 당연하죠. 지연은 그렇게 말하며 가게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눈빛에는 연민이 아닌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낡은 물건을 평가하듯 지연은 천천히 진열대를 훑어보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 소리에는 안타까움이 아닌 조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런 낡은 반찬 가게는 이제 접으셔야죠. 요즘 시대에 누가 이런 데서 반찬을 사요. 마트 가면 다 있는데. 게다가 위생도 그렇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데 안 와요. 정숙은 배추를 씻던 손을 멈추고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연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아닌 무언가를 재촉하는 듯한 조급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래도 단골 손님들이 있단다. 할머니들이 여기 김치 맛을 좋아하셔서. 어제도 김할머니가 오셔서 무김치 사가셨어. 그게 돈이 됩니까? 한 달에 얼마나 버세요? 전기세, 임대료 빼면 남는 게 있어요? 아버님도 이제 70이신데 편하게 사셔야죠. 이렇게 힘들게 살 필요 없잖아요.
지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차가웠습니다. 정숙은 며느리의 말끝마다 섞인 한숨 소리를 들으며 불편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며느리가 가게를 접으라고 말할 때마다 정숙은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불편한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편한 게 뭐라고 생각하니, 지연아?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내며 짧게 답했습니다. 돈이요. 돈 있으면 다 편한 거 아닙니까?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그 말에 정숙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연은 휴대폰을 확인하며 서둘러 가게를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정숙은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정숙은 지연이 나간 문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의 뒷모습에서 낯선 냉기가 느껴졌습니다. 저녁 무렵 정숙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 명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은퇴한 지 5년이 지났지만 명호는 여전히 매일 신문을 정독했습니다. 정숙은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냉장고에서 시래기를 꺼내며 정숙은 남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오늘 지연이가 가게에 왔어요. 정숙이 말했지만 명호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래, 뭐라던 가게 접으라고 했어요. 우리 보고 이제 편하게 살라고. 돈도 안 된다고 그냥 쉬라고 했어요. 명호는 그제야 신문을 내려놓고 정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안경 너머로 보이는 명호의 눈빛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지연이 말도 일리가 있지. 당신도 나이가 있는데 언제까지 그 일을 하려고. 몸도 안 좋다고 하면서. 제 몸은 제가 알아요. 그리고 그 가게가 있어야 제가 사는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답답해서 못 살겠어요. 명호는 한숨을 쉬며 다시 신문을 펼쳤습니다. 당신 고집이 문제야. 지연이도 우리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정숙은 대답 대신 물을 썰기 시작했습니다. 도마 위에서 칼질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명호는 신문 너머로 아내를 힐끗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부 사이의 침묵은 길고 무거웠습니다. 정숙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명호 씨는 언제부터 지연이 편만 들었을까? 예전에는 그래도 제 말을 들어주셨는데. 며칠 후 아들 진우가 아내 지연과 함께 집을 방문했습니다. 진우는 40살의 회사원으로 부모님보다 아내의 말을 더 신뢰하는 편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지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제가 좋은 제안이 있어요. 명호가 관심을 보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제안? 강릉에 있는 별장에 한번 가세요. 쉬었다 오시라고요. 바다도 보시고 좋은 공기도 마시시고. 요즘 두 분 다 피곤해 보이시는데 재충전도 하시고. 명호는 반색했습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네. 정수가 우리 오랜만에 여행이나 갈까? 얼마나 오래됐어. 우리 둘이서 어디 가본 게. 하지만 정숙은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숟가락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바다는 싫어요. 예전에 진우 어렸을 때 사고 났던 곳이잖아요. 거기 가면 자꾸 그 일이 생각나서 무서워요. 진우가 어렸을 적 가족 여행 중 파도에 휩쓸릴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진우를 구하려다 정숙도 함께 물에 빠졌었습니다. 그 이후로 정숙은 바다를 두려워했습니다. 지연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해 보이는 손길이었지만 정숙은 왠지 모를 한기를 느꼈습니다. 그때랑은 달라요. 이번엔 좋은 추억 만들어 드릴게요. 제가 다 준비할게요. 안전한 곳만 다니실 거예요. 명호는 이미 마음이 움직인 듯 했습니다. 그래, 한 번쯤은 가봐야지. 당신만 괜히 옛날 일 떠올리며 겁내는 거야.
20년도 더 된 일을. 정숙은 남편과 며느리의 기대 어린 눈빛을 보며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무거웠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정숙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들리는 바람 소리가 파도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정숙은 이불을 끌어당기며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속삭였습니다. 얘가 우리 집 며느리 된 날 명호 씨가 그랬지. 현대식 며느리야, 고맙게 생각하자. 그날부터였지. 집안의 온기가 식기 시작한 게. 지연이는 항상 웃고 있지만 그 눈빛만은 차가워. 무언가를 노리는 사람의 눈빛이야. 정숙은 천장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바깥에서는 늦가을 바람이 을씨년스럽게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정숙은 다시 한번 며느리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 부드러운 미소 뒤에 숨겨진 것은 무엇일까요? 일주일 후 강릉으로 떠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숙은 새벽부터 짐을 쌌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약, 그리고 늘 가지고 다니는 작은 녹음기까지 가방에 넣었습니다. 녹음기는 정숙이 반찬 가게에서 손님들의 주문을 기록하려고 산 것이었습니다. 요즘 들어 기억력이 나빠져서 메모 대신 녹음을 하곤 했습니다. 명호는 거실에서 신발을 신으며 들떠 있었습니다. 여보, 빨리 준비해. 진우가 곧 올 거야. 오랜만에 가족 여행이네. 좋지 않아? 정숙은 대답 없이 가방 지퍼를 닫았습니다. 가슴속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고 곧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날씨가 안 좋은데 다음에 가는 게 어떨까요? 정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명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연이가 다 준비해놨는데 무슨 소리야. 날씨 예보 봤는데 오후엔 갠다더라. 얼마 후 진우와 지연이 차를 몰고 도착했습니다. 지연은 밝은 미소로 차에서 내렸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준비되셨어요? 제가 별장에 다 세팅해뒀어요. 맛있는 것도 준비했고요. 네 식구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진우가 운전대를 잡았고 지연은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뒷좌석에는 명호와 정숙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명호는 창밖 풍경을 보며 즐거워했습니다. 20년 만에 가는 강릉이네. 그때 진우 데리고 갔을 때가 생각나는구나. 정숙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고 라디오에서는 옛날 가요가 흘러나왔습니다. 2시간을 달려 강릉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1시쯤이었습니다. 별장은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하얀 외벽의 2층 집이었고 생각보다 컸습니다. 지연이 차에서 내리며 활짝 웃었습니다. 어때요? 경치 좋죠? 여기서 바다 보면서 쉬시면 정말 좋을 거예요. 명호는 감탄하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바다를 바라보며 몸을 떨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귓가를 때렸고 오래된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진우가 물에 빠지던 그날, 차가운 바닷물, 아이의 울음소리. 어머니, 괜찮으세요? 진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괜찮다. 그냥 좀 피곤해서. 별장 안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큰 소파가 있었고 바다가 보이는 통유리 창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지연이 부엌으로 가서 준비해온 음식을 꺼냈습니다. 제가 샌드위치랑 과일 준비했어요. 점심 드세요. 명호와 진우는 기분 좋게 음식을 먹었지만 정숙은 입맛이 없었습니다. 정숙은 음료수만 조금 마시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방에 들어가 창문을 열자 바닷바람이 세차게 불어왔습니다. 정숙은 창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왜 이렇게 불안할까? 그냥 기분 탓일까? 정숙은 가방에서 약을 꺼내 먹었습니다. 혈압약과 수면제였습니다. 요즘 들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서 의사가 처방해준 약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가족들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지연이 준비한 불고기와 된장찌개가 식탁에 올랐습니다. 명호는 계속 지연을 칭찬했습니다. 지연이가 요리도 잘하네. 우리 정숙이보다 나은 것 같아. 정숙은 쓴웃음을 지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식사 후 명호와 진우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았습니다. 지연은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했고 정숙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지연아, 내가 할게. 손님인데 어떻게 내가 해? 괜찮아요, 어머니. 어머니는 쉬세요. 정숙은 뒤로 물러서서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연의 뒷모습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눈에는 무언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연극을 하는 것처럼 지연의 모든 행동이 계산된 것 같았습니다. 밤 10시쯤 정숙은 목이 말라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계단을 조용히 내려오는데 부엌에서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은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네, 맞아요. 내일이에요. 지연이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정숙은 부엌 입구벽에 몸을 숨기고 숨을 죽였습니다. 보험금 정리됐죠? 내일 새벽엔 다 끝날 거예요. 걱정 마세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정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보험금? 내일 새벽? 무엇이 끝난다는 말일까요? 정숙은 손이 떨렸습니다. 지연의 통화는 계속되었습니다. 노인네들이 바다에서 사고 나는 건 흔한 일이잖아요. 아무도 의심 안 해요. 그리고 남편도 제 편이에요. 시아버지도 저만 믿으시고요. 정숙은 입을 막았습니다. 비명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계단을 밟는 발소리가 날까봐 최대한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정숙은 문을 잠그고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은 계속 떨렸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정숙은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녹음 버튼을 눌렀는데 빨간 불이 들어왔습니다. 정숙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부엌에 갈 때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고 갔던 것입니다. 녹음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정숙은 녹음을 재생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지연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보험금 정리됐죠? 내일 새벽엔 다 끝날 거예요. 정숙은 녹음기를 꽉 쥐었습니다. 증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명호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진우에게? 하지만 둘 다 지연의 편이었습니다. 누가 정숙의 말을 믿어줄까요?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내일 새벽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정숙은 이불을 끌어당기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잠을 자야 하는데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살아야 한다. 명호 씨를 지켜야 한다. 내일 새벽까지 깨어 있어야 해. 정숙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거세게 불었고 파도 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정숙의 불안은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정숙은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숨도 자지 못한 밤이었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고 파도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정숙은 녹음기를 손에 쥔 채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명호 씨한테 말해야 하나? 아니면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나? 하지만 녹음된 지연의 목소리는 희미했습니다. 증거로 충분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명호는 지연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정숙의 말을 믿어줄까요?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정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어머니, 주무세요? 지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숙은 침대로 다가가 누웠습니다. 자는 척을 해야 했습니다. 어머니. 지연이 다시 불렀지만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정숙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다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명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여보, 일어나. 지연이가 새벽 바다 보러 가자는데. 정숙은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명호는 이미 외투를 입고 있었습니다. 무슨 새벽 바다요? 아직 해도 안 떴는데. 지연이 말로는 일출 보기 좋다더라. 가족 사진도 찍고. 오랜만에 가족끼리 좋은 추억 만들자. 정숙은 거절하고 싶었지만 명호의 기대에 찬 얼굴을 보니 차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두꺼운 패딩을 입고 녹음기를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거실로 내려가니 지연과 진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눈에는 그 미소가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빨리 가요. 일출 시간 놓치겠어요. 네 식구는 별장을 나와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파도 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정숙은 몸을 떨었습니다. 바닷가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모래사장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5시 반쯤이었습니다. 하늘은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지만 아직 어둠이 짙었습니다. 파도는 생각보다 높았고 거칠게 해변을 때렸습니다. 어머니, 저기 바위 쪽으로 가요. 거기서 사진 찍으면 예쁘게 나와요. 지연이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진우와 명호가 따라갔고 정숙은 뒤에서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밑이 미끄러웠습니다. 밤새 비가 왔는지 모래가 축축했습니다. 여보, 조심해. 여기 미끄럽다. 명호가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숙은 남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명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정숙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명호 씨 손을 이렇게 잡은 게 얼마만일까? 요즘 우리는 손도 잘 잡지 않았지. 바위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지연이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가족사진 찍어요. 네 분이 다 같이 서세요. 진우가 어머니를 부축하며 바위 옆으로 데려갔습니다. 정숙은 불안했습니다. 바위는 파도와 가까웠고 물보라가 튀었습니다. 여기는 너무 위험한 것 같은데. 정숙이 말했지만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잘 찍을게요. 조금만 뒤로 가세요. 명호와 진우가 뒤로 물러섰고 정숙도 따라 움직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정숙은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좋아요. 하나, 둘, 셋. 지연이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면서 순간 주변이 밝아졌습니다. 그때 명호가 기침을 했습니다. 콜록, 콜록. 바닷바람이 차갑네. 아버님, 괜찮으세요? 지연이 다가왔습니다. 진우도 아버지에게 갔습니다. 정숙은 혼자 바위 옆에 서 있었습니다. 지연이 정숙에게 다가왔습니다.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새벽 바다 보러 가요. 파도 소리 들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지연이 정숙의 팔을 잡았습니다. 정숙은 몸을 빼려 했지만 지연의 손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춥다. 이 나이에 무슨 새벽 바다야. 그만 들어가자. 정숙이 말했지만 지연은 정숙을 바다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명호와 진우는 뒤에서 따라왔습니다. 잠깐이에요. 가족 사진 한 장 더 찍자고요. 이번엔 파도 배경으로. 모래사장을 걷는데 발이 모래에 빠졌습니다. 정숙은 균형을 잃을 뻔했습니다. 지연이 정숙을 붙잡았습니다. 조심하세요, 어머니. 지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표정은 무표정했습니다. 정숙은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파도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물이 발을 적셨습니다. 지연아, 조심해라. 여기 미끄럽다. 명호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지연은 뒤를 돌아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님.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연의 손이 정숙의 등을 강하게 밀었습니다. 정숙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지연아.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균형을 잃은 정숙은 파도 쪽으로 넘어졌습니다. 차가운 물이 얼굴을 덮쳤습니다. 정숙아. 명호가 달려왔습니다. 정숙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파도가 명호까지 끌어당겼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물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엄마, 아빠. 진우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하지만 파도 소리가 모든 것을 삼켰습니다. 물속은 어두웠고 차가웠습니다. 정숙은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폐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명호의 손이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물속에서도 명호는 아내를 놓지 않았습니다. 명호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숨 참아. 제발. 물속에서 들리는 명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명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파도는 두 사람을 계속 끌고 갔습니다. 정숙의 의식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들린 것은 파도 소리와 명호의 속삭임이었습니다. 숨 참아. 제발. 정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이 모든 것을 삼켰습니다. 물속은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옷 속으로 파고들었고 정숙은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눈을 뜨려 했지만 바닷물이 눈을 찔렀습니다.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패딩이 물을 머금어 더욱 가라앉았습니다. 이렇게 죽는 건가? 이렇게. 정숙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명호의 손은 여전히 정숙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물속에서도 남편은 아내를 놓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명호의 손을 느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물인지 바닷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명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물속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울림처럼 퍼졌습니다. 숨 참아. 제발. 조금만. 정숙은 숨을 참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폐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의식이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그때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웃음소리였습니다. 여자의 웃음소리. 물 위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는 지연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어머니. 환청일까요? 정숙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선명했습니다. 차갑고 냉정한 목소리. 정숙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저 여자를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명호가 정숙을 밀어 올렸습니다. 수면 쪽으로 정숙의 몸이 떠올랐습니다. 명호는 아내를 구하려 마지막 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명호의 손을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명호 씨. 하지만 명호의 손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힘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공포를 느꼈습니다. 명호가 자신 때문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안 돼. 명호 씨. 정숙은 명호를 끌어당기려 했지만 파도가 두 사람을 갈라놓았습니다. 명호의 손이 정숙의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정숙은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입안으로 물이 들어왔습니다. 의식을 잃기 직전 정숙은 명호의 얼굴을 봤습니다.
명호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아내를 안심시키려는 미소였습니다. 정숙은 그 얼굴을 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정숙은 차가운 바위에 몸이 부딪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파도가 정숙을 해변 쪽으로 밀어냈습니다. 정숙의 몸은 바위 틈에 끼었고 더 이상 물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정숙은 눈을 떴습니다. 눈앞이 흐릿했습니다. 하늘이 보였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살아 있었습니다. 콜록, 콜록. 정숙은 입에서 물을 토해냈습니다. 폐에서 바닷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팔이 움직이지 않았고 다리도 감각이 없었습니다. 정숙은 바위 틈에 기댄 채 숨을 헐떡였습니다. 살았다. 살았어.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명호를 떠올렸습니다. 명호는 어디에 있을까요? 정숙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바다만 보였습니다. 명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명호 씨, 명호 씨. 정숙은 울부짖었습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고 작게 나왔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정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명호 씨, 미안해요. 내가 당신을 지키지 못했어요. 정숙은 바위에 기대어 한참을 울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정숙은 몸을 움직여 보았습니다. 천천히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온몸이 쑤셨지만 걸을 수는 있었습니다. 정숙은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녹음기가 만져졌습니다. 젖어 있었지만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정숙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이게 증거야. 이걸로 지연을 잡아야 해. 정숙은 녹음기를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바위에서 내려왔습니다. 별장 쪽으로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모래사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멀리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쪽이에요. 여기.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해안 경비대 옷을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숙은 손을 들어 흔들었습니다. 여기요. 도와주세요. 사람들이 정숙에게 달려왔습니다. 담요를 덮어주고 들것에 눕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남편분은 어디 계세요? 정숙은 울먹였습니다. 물에 빠졌어요. 남편이 찾아주세요. 제발. 사람들은 바다를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구급차에 실렸습니다. 차 안에서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다에는 배들이 떠 있었고 사람들이 물속을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의사들이 정숙을 검사했습니다. 체온이 너무 낮았고 폐에 물이 차 있었습니다. 정숙은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경찰이 왔습니다. 정숙에게 사고 경위를 물었습니다. 정숙은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나중에 다시 오겠다며 나갔습니다. 저녁 무렵 정숙은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혼자 있는 병실이었습니다. 정숙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명호 씨, 숨 참으라던 그 말, 나만 살라고 한 거였죠. 명호 씨는 날 살리려고. 정숙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명호에 대한 그리움, 지연에 대한 분노, 살아남았다는 죄책감. 모든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진우와 지연이 들어왔습니다. 지연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연기였습니다. 정숙은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진우가 달려와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정말 다행이에요. 살아계셔서.
지연도 다가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바다에 가자고 해서. 정숙은 지연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차가운 눈빛으로. 지연은 잠시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울먹이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님은 못 찾았어요. 진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명호가 죽었습니다. 정숙의 남편이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이제 없었습니다. 정숙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녹음기는 간호사가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결심했습니다. 살아야 한다. 명호 씨를 위해서. 지연을 반드시 잡아야 해.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몸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지만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명호의 소식은 없었습니다. 해안경비대가 계속 수색하고 있다고 했지만 바다는 아무것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병실 밖에서는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지연이 기자들과 인터뷰하는 소리가 복도를 통해 들렸습니다. 정숙은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에서 지연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저 가족을 사랑했어요. 시부모님께 좋은 추억을 만들어드리고 싶었을 뿐인데.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카메라는 지연의 떨리는 손과 빨간 눈을 클로즈업했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정숙은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진우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진우는 정숙 옆에 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경찰이 물어봤어요. 그날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정숙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연이가 날 밀었어. 일부러. 진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지연이가 왜 그래요? 이유가 뭐가 있어요? 보험금 때문이야. 지연이가 전화 통화하는 걸 들었어. 보험금 정리됐다고, 내일 새벽에 끝난다고. 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그건 오해예요. 지연이가 보험 일을 하잖아요. 고객이랑 통화했을 거예요. 정숙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들조차 자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진우야, 엄마 말 좀 들어봐. 지연이는 엄마. 진우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연이는 지금 기자들한테 시달리고 경찰 조사받고 힘들어 죽겠어요. 그런데 엄마는 지연이를 의심해요? 지연이가 얼마나 엄마 아빠 걱정했는데요. 정숙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말해봐야 소용없었습니다. 진우는 한숨을 쉬며 일어났습니다. 엄마, 충격 받으신 건 이해해요. 아빠 일도 그렇고. 하지만 지연이한테 죄 뒤집어 씌우지 마세요. 진우는 병실을 나갔습니다. 정숙은 홀로 남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들마저 자신을 떠났습니다. 저녁 무렵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정숙의 짐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보관하고 있던 물건이에요. 녹음기였습니다. 정숙은 녹음기를 받아들었습니다. 물에 젖어 고장났을까요? 정숙은 재생 버튼을 눌러보았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다시 버튼을 눌러보았습니다. 여전히 침묵이었습니다. 안 돼. 제발. 정숙은 녹음기를 흔들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물에 완전히 망가진 것 같았습니다. 정숙의 마지막 증거가 사라졌습니다. 하느님, 이럴 수가. 정숙은 녹음기를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증거도 없고 믿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이 병실에 찾아왔습니다. 중년의 남자 형사였습니다.
수첩을 펼치며 정숙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날 새벽 상황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숙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밀었어요. 일부러. 형사는 펜을 멈췄습니다. 일부러요? 확실합니까? 네. 손으로 제 등을 강하게 밀었어요. 형사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분 말로는 할머니께서 미끄러지셔서 넘어졌다고 하던데요. 남편분이 잡으려다 함께 빠지셨다고. 거짓말이에요. 지연이가 날 밀었어요. 보험금 때문이에요. 형사는 수첩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보험금이요? 무슨 보험금입니까? 남편 보험이요. 지연이가 전화로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보험금 정리됐다고. 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사해 보겠습니다. 형사가 나가고 정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믿어줄까요? 아니면 노인네의 착각이라고 생각할까요? 오후에 지연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지연은 문을 닫고 정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얼굴에는 미소가 없었습니다. 차갑고 냉정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경찰한테 이상한 말씀 하셨다면서요? 정숙은 지연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한 게 아니라 진실을 말했어. 지연은 비웃었습니다. 진실? 누가 믿겠어요? 노인네가 충격받아서 착각한 거라고 다들 생각해요. 진우도 경찰도. 증거가 있어. 정숙이 말했지만 지연은 웃었습니다. 녹음기 말씀이세요? 그거 고장 났잖아요. 경찰도 확인했어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정숙은 얼어붙었습니다. 지연이 어떻게 녹음기를 알고 있을까요? 놀랐죠?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어머니 가방 뒤지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별장에서. 지연은 의자에 앉으며 다리를 꼬았습니다. 어머니, 제 말 들으세요. 아버님은 불행한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도 거의 돌아가실 뻔했고요. 이제 조용히 계세요. 이상한 말하면 요양원 보낼 거예요. 감히 내가. 정숙이 소리쳤지만 지연은 태연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증거도 없잖아요. 오히려 어머니가 헛소리 하시면 치매 걸렸다고 할 거예요. 지연은 일어나 문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명심하세요. 이 세상은 증거가 전부예요. 증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연은 나갔습니다. 정숙은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무력감이 몰려왔습니다. 지연의 말이 맞았습니다.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가 나왔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강릉 바다에서 실종됐던 최명호 씨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사고 발생 나흘 만입니다. 정숙은 텔레비전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면에는 해변이 나왔습니다. 흰 천으로 덮인 들것이 보였습니다. 정숙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명호 씨. 간호사들이 달려왔지만 정숙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울부짖으며 침대를 두드렸습니다. 명호 씨, 미안해요. 제가 못 지켰어요. 진정제를 맞고 정숙은 의식을 잃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명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숨 참아. 제발. 명호는 정숙에게 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살아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도 없고 아들도 자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증거도 사라졌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정숙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마를 새 없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서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지연에 대한 분노. 정숙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명호 씨, 제가 꼭
꼭 원수를 갚을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명호의 장례식이 끝나고 정숙은 요양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진우가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정숙이 혼자 생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니, 지연이 그렇게 설득했을 것입니다. 요양병원은 조용했습니다. 복도에는 노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있었고 간호사들의 발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정숙의 방은 2층 끝자리였습니다. 창밖으로는 나무들이 보였습니다. 바다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방에는 침대와 작은 책상, 옷장이 전부였습니다. 정숙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명호 씨,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지연이는 아무 벌도 안 받고 정숙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분노와 무력감이 교차했습니다. 증거도 없고 믿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정숙은 그저 시간을 보낼 뿐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간호사가 짐을 가져왔습니다. 정숙의 가방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보관하고 있던 물건들이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할머니 짐이에요. 확인해 보세요. 간호사는 가방을 놓고 나갔습니다. 정숙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옷가지와 약, 그리고 녹음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여전히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녹음기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배터리 부분을 열어보니 물기가 말라 있었습니다. 정숙은 새 배터리를 찾았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간호사들이 쓰는 배터리를 발견했습니다. 정숙은 배터리를 교체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났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 발소리, 그리고 목소리. 보험금 정리됐죠? 내일 새벽엔 다 끝날 거예요. 지연의 목소리였습니다. 희미했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정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증거가 살아있었습니다. 녹음기는 고장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배터리 문제였습니다. 정숙은 녹음을 계속 들었습니다. 지연의 통화 내용이 더 나왔습니다. 걱정 마세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노인네들이 바다에서 사고 나는 건 흔한 일이잖아요. 정숙은 녹음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제 증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에 가져가야 할까요? 진우에게 보여줘야 할까요? 정숙은 생각했습니다. 지연은 똑똑했습니다. 녹음 내용만으로 충분할까요? 변호사를 선임하고 조작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정숙은 더 확실한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연을 잡을 수 있을까요?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죽은 척하자. 정숙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죽은 척하면 지연이 방심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를 잡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숙은 이 계획을 실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담당 의사를 불렀습니다. 50대 여의사였습니다. 정숙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부탁이 있어요. 무슨 부탁이신데요? 제가 죽었다고 알려주세요. 며느리한테. 의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정숙은 녹음기를 꺼내 의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지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의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네요. 경찰에 신고해야죠. 아직은 안 돼요. 증거가 약해요. 변호사 끼면 빠져나갈 거예요. 제가 죽은 척하면 지연이가 보험금 타러 갈 거예요. 그때 잡아야 해요. 의사는 고민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경찰에는 알려야 해요. 제가 아는 형사가 있어요.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는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1시간 후 형사가 도착했습니다. 병원에서 정숙을 조사했던 바로 그 형사였습니다. 형사는 녹음을 들었습니다.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할머니, 이건 중요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이진 않아요. 변호사가 조작이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죽은 척 하려고요. 지연이가 보험금 타러 가면 그때 잡아주세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험한 계획이지만 효과적일 수 있어요. 협조하겠습니다.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정숙은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안에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그날 밤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정숙은 명호를 떠올렸습니다. 명호 씨, 조금만 기다려요. 제가 꼭 원수를 갚을게요. 정숙의 눈빛에는 다시 살아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무기력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정숙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소식이 발표되었습니다. 윤정숙 사망. 심장마비. 정숙은 병실에 누워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연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정숙은 기다렸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숙의 사망 소식은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장례는 간소하게 치러질 예정이었습니다. 정숙은 요양병원 별실에 숨어 있었습니다. 형사와 의사만이 정숙의 생존을 알고 있었습니다. 형사는 지연의 움직임을 감시했습니다. 매일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지연은 장례 준비를 하는 척하면서 보험회사와 변호사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오전 형사가 정숙을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오늘입니다. 지연 씨가 오후 2시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유산 서류를 정리한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었습니다. 정숙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검은색 옷이었습니다. 장례식에 입을 옷 같았습니다. 정숙은 거울을 보았습니다. 일주일 사이 많이 야위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오후 1시 정숙은 형사의 차를 타고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사무실은 도심에 있었습니다. 고층 건물 10층이었습니다. 정숙은 휠체어에 앉았습니다. 형사가 밀어주었습니다. 할머니, 준비되셨습니까? 네. 이제 끝을 볼 겁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긴장되었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정숙은 주머니 속 녹음기를 만졌습니다. 증거는 여기 있었습니다. 10층에 도착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문이 보였습니다. 형사는 복도 끝에 숨었습니다. 다른 형사들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혼자 사무실 앞으로 갔습니다. 문틈으로 안이 보였습니다. 지연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진우도 함께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쳐놓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최명호 씨의 재산은 약 5억 원입니다. 집과 반찬가게 건물, 그리고 예금이죠. 부인 윤정숙 씨도 돌아가셨으니 아드님이 전부 상속받으십니다. 진우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슬픈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얼굴에는 미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정숙은 그 미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험금이 있습니다. 최명호 씨의 생명보험 2억 원입니다. 지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진우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보험금은 언제 나옵니까? 지연이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조급함이 섞였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지급됩니다. 사고 사인이 한 달 정도 걸릴 겁니다. 한 달이나요? 더 빨리 안 됩니까?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규정상 어쩔 수 없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숙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방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진우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엄마. 진우가 일어났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정숙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진우야. 거짓말을 해야 했어. 지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말도 안 돼. 어머니는 죽었어요. 병원에서 확인했다고요. 정숙은 지연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지연아, 너한테 고맙다고 말하려 왔다. 지연의 얼굴에 당황스러움이 스쳤습니다. 뭐라고요? 내 덕에 깨달았어. 사람은 욕심보다 숨이 더 소중하다는 걸. 명호 씨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그거였어. 숨 참으라고. 살라고. 정숙은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변호사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이 안에 내 목소리 다 들어있다. 보험금 정리됐다는 것. 내일 새벽에 끝난다는 것. 노인네들이 바다에서 사고 나는 건 흔한 일이라는 것.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보험금 정리됐죠? 내일 새벽엔 다 끝날 거예요. 걱정 마세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진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변호사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지연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건 장난이었어요. 어머니, 오해예요. 장난? 정숙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사람 죽이는 게 장난이니? 그때 형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지연은 구석으로 몰렸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증거가 뭐가 있어요? 녹음 하나로 뭘 증명할 건데요? 조작일 수도 있잖아요. 형사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조사했습니다. 박지연 씨, 당신은 시아버지 명의로 생명보험을 3개나 들었더군요. 총 3억 원입니다. 시아버지도 모르게. 지연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보험 수익자를 남편 최진우 씨로 해놨죠. 하지만 진우 씨가 받으면 결국 당신 손에 들어오는 거니까요. 진우가 비틀거렸습니다. 지연아, 이게 사실이야?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형사가 수갑을 꺼냈습니다. 박지연 씨 살인, 교사 및 보험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안 돼. 지연이 소리쳤습니다. 정숙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형사가 막았습니다. 지연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제발요. 저는 그냥 돈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가난하게 살기 싫었어요. 빚이 너무 많아서. 지연은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아, 내 말대로 숨 참아봐라. 거짓으로는 오래 못 산다. 형사가 지연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지연은 끌려가며 계속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정숙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사무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진우는 의자에 주저앉아 고개를 묻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몰랐어요. 정숙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진우야, 사람은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란다. 이제 알았지? 진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숙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긴 하루가 끝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명호 씨, 이제 편히 쉬세요. 제가 다 끝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강릉 바닷가에는 따뜻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정숙은 검은 옷을 입고 바닷가에 섰습니다. 손에는 작은 항아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명호의 유골이었습니다. 진우가 어머니 옆에 섰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많이 야위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진우는 많은 것을 겪었습니다. 아내의 재판, 이혼 절차, 그리고 죄책감. 진우는 어머니께 용서를 구했고 정숙은 아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엄마, 준비되셨어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다는 잔잔했습니다. 파도는 부드럽게 모래사장을 적셨습니다. 그날 새벽의 거친 바다와는 달랐습니다. 정숙은 항아리 뚜껑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제가 공중으로 날아올랐습니다. 하얀 가루가 바다 위로 퍼져나갔습니다. 햇빛에 반짝이며 물결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명호 씨, 이제야 알겠어요. 당신 말대로 숨 참으면 살 수 있더라고요. 당신이 저한테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죠. 살라는 것. 정숙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픔만 있는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감사함도 섞여 있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제가 강해졌어요. 당신이 없었으면 지연이한테 졌을 거예요. 하지만 당신이 저한테 용기를 주셨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진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저도 이제 알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제가 못났어요. 아빠, 미안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명호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명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미소 짓던 얼굴, 신문 읽던 모습, 김치 맛있다고 하던 목소리. 모든 것이 선명했습니다. 명호 씨, 이제 편히 쉬세요. 저는 이제 괜찮아요. 혼자서도 살 수 있어요. 당신이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정숙은 빈 항아리를 내려놓았습니다. 진우가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두 사람은 모래사장을 걸었습니다. 발자국이 모래에 찍혔습니다. 파도가 와서 발자국을 지웠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발자국이 또 생겼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진우가 물었습니다. 정숙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반찬 가게를 다시 열까 해. 할머니들이 기다리고 계실 거야. 혼자 하시기 힘드실 텐데요. 괜찮아. 오히려 일하는 게 마음이 편해. 가만히 있으면 자꾸 생각이 나거든.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주말마다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엄마, 저랑 같이 사세요. 혼자 계시면 외로우실 거예요. 정숙은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우는 많이 성숙해졌습니다. 더 이상 아내만 믿는 철없는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시련을 통해 어른이 되었습니다. 고맙다, 진우야. 하지만 엄마는 혼자 살고 싶어. 내 아빠랑 살던 집에서. 추억이 많은 곳이거든. 알겠어요, 엄마. 하지만 자주 찾아뵐게요. 그래, 그렇게 하자. 두 사람은 차로 돌아왔습니다. 정숙은 차에 타기 전 다시 한번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넓고 푸르렀습니다.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평화로웠습니다. 명호 씨가 저기 계시는구나. 이제 바다가 무섭지 않아요. 당신이 계신 곳이니까요. 몇 주가 지났습니다. 정숙은 반찬 가게를 다시 열었습니다. 단골 할머니들이 찾아왔습니다. 반가워하며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많이 힘드셨죠?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정숙은 배추를 절이며 웃었습니다. 예전처럼 가게는 김치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손님들의 웃음소리도 들렸습니다. 정숙은 일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숨을 쉬며 살아야 해. 남의 눈치도 돈 냄새도 말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지연의 재판은 끝났습니다.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정숙은 재판정에 갔었습니다. 지연은 정숙을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정숙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나오는데 지연의 어머니가 정숙을 찾아왔습니다. 무릎을 꿇으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일어나세요. 지연이 어머니 잘못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딸을 잘못 키웠어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이제 그만 괴로워하세요. 정숙은 지연의 어머니를 일으켰습니다. 용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미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미움은 자신만 아프게 할 뿐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정숙은 명호의 사진을 거실에 걸었습니다. 매일 아침 사진 앞에서 인사했습니다. 명호 씨,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는 가게 다녀올게요. 어느 날 저녁 정숙은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진우와 함께였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었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진우가 물었습니다. 정숙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행복하다기보다는 평화로워. 마음이 편해졌어.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 아빠 생각 많이 나시죠? 매일 나지. 하지만 슬프지만은 않아. 고마워. 내 아빠가 마지막까지 날 지켜줘서. 멀리서 파도가 일렁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명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숨 참아. 제발. 정숙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바다 냄새, 소금 냄새, 그리고 생명의 냄새. 정숙은 살아있었습니다.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네, 명호 씨. 숨 쉬고 있어요. 열심히 살고 있어요. 정숙은 눈을 떴습니다. 바다는 아름다웠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우도 어머니를 보며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해변을 걸었습니다. 파도가 발을 적셨습니다.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정숙은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계속되는구나. 슬픔도 지나가고 새로운 날이 오는구나.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별이 떠올랐습니다. 정숙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가장 밝은 별 하나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별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명호 씨, 저기 계시죠? 잘 보고 계시죠? 저 이제 괜찮아요. 정말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정숙은 그 바람을 맞으며 걸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앞으로. 살아있는 한 계속 걸어가야 했습니다. 명호가 그렇게 바랐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작은 공감 표시 한 번만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무료지만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과 댓글로 여러분의 따뜻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감동과 반전의 드라마로 꼭 보답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